자, 120쪽부터 나오는 축전기 보면은 이제 평행판 축전기라는 게 나올 건데, 평행판 축전기는 별거 아닙니다. 축전기라는 거는 이렇게 마주보는 두 평행한 극판, 네모세라게 생겨도 되고 동그랗게 생겨도 괜찮아요. 모양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마주보는 극판을 이렇게 맞대 놓으면 이게 축전기 끝! 그러면 돼요. 자, 그런데 어쨌든 네모 단면을 가졌든 동그란 모양을 가졌든 이 한쪽 각각의 판의 면적은 S제곱미터라고 합시다. 두 판 사이에, 나란한 두 판 사이의 간격은 D미터라고 하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사실 축전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요 안에다가 그냥 요렇게 가면 나오는 게 여기에다가 뭐 고무판, 유리판 이런 거를 탁 껴 놓을 거야. 그런데 뭔가 부도체를 껴 놓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물질의 유전율이 엡실론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유전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유전율은 그냥 물질적 특성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물질적 특성으로의 유전율은 그냥 엡실론 유리의 유전율, 엡실론 고무의 유전율, 뭐 엡실론 실리콘의 유전율, 엡실론 뭐 나무의 유전율 이런 것들이 물질적 특성으로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굳이 아무것도 안 넣어도 돼요. 그러면은 진공의 유전율이 이 역할을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유전율이 제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공간이라는, 진공 공간이라는 곳이 있는 거니까 진공의 유전율 해가지고 유전율들이 이렇게 어쨌든 정의는 될 거예요. 얘기 나온 김에 같이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했을 때 진공은 진공이고 유리의 고무의 실리콘의 비유전율 또는 유전상수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유전율의 아니다가 아니라 거꾸로 유전율 그런 게 아니라 비율적 유전율 뭐 이런 얘기예요. 저항 말고 비저항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그랬을 때 비유전율, 유전상수는 우리가 카파로 쓸 겁니다. 이거 K 아니에요. 사실은 다 K인 줄 아는데 카파, 그리스 문자 카파 쓸 거예요. 그래서 유리의 비유전율, 유전상수, 유리 카파, 고무 카파, 실리콘의 카파값,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건 어떻게 정의되냐면 진공의 유전율분의 해당 물질의 유전율, 진공, 고무 뭐 이런 것들의 상대적 유전율 비율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가지고 이것들은 유전율분의 유전율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습니다. 무차원의 숫자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면은 특정 물체의 유전율이 엡실론이라면은 그 값은 특정 그 물질의 유전상수 곱하기 진공의 유전율 이렇게 바꾸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됐어요. 이렇게 하면 평행판 축전기가 완성이 됐고 우리는 해당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라는 것을 정의를 해요. 전기 용량은 C로 표시하고 페럿이라는 단위로 나타냅니다. 페럿. 마이클 페러데이 이름을 따가지고 페럿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페럿이라는 단위 쓴 전기 용량 C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마주보는 두 극판의 면적 S를 두 판 사이 간격 D 미터로 나눠주고 유전율을 곱하면 해당 물질의 유전율을 곱하면은 전기 용량 해당 지금 만든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나온다 하겠어요. 카파 엡실론 제로 D분의 S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말 그냥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 용량이 이러한 물질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걸 이제 회로에다가 도선을 연결하고 해가지고 요거를 써먹을 거예요. 써먹을 건데 그래서 적절한 그 전기 용량 C 페럿짜리에 도선을 연결하고 저쪽에다가는 전원을 연결한 상태로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할 건데 말이 축전기지 사실 축전기는 아무것도 없으면 도선에 금속판 달려 있고 붕 떠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심지어 부도체를 끼워 놓으면은 진짜로 연결이 전혀 안 돼 있는 거고 전류 같은 건 전혀 안 흐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끊어진 도선이에요. 끊어진 회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원 V볼트짜리 50볼트짜리 6볼트짜리 이런 거 연결해도 전류 그냥 안 흘러요. 전류가 안 흐르는 대신에 다만 여기에서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연결된 부분이 플러스 Q 쿨롱으로 마이너스 Q 쿨롱으로 플러스 5쿨롱, 마이너스 5쿨롱, 플러스 2쿨롱, 마이너스 2쿨롱 이런 식으로 대전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 Q쿨롱짜리 대전된 극판의 전하량은 나의 전기용량 곱하기 걸어준 전압의 전압값 해가지고 나타내요. Q는 CV 이렇게 된다. 하나 외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그때 이제 얘가 전기용량이 클수록 같은 전압에 의해 충전될 전하량이 더 커진다. 뭐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그래서 Q는 CV 할 만큼의 전하가 충전되거나 뭐 그랬을 때는 이런 공식이 성립할 상황으로 되면서 동시에 축전기에는 전기 에너지가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저장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장된 그 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현재 최종적으로 대전된 전하량 또는 전기용량 걸린 전압에 의해서 E는 2분의 1 QV 또는 2분의 1 QV에서 Q는 CV는 여전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Q 대신에 CV 넣으면 2분의 1 CV제곱은 2분의 1 C분의 Q제곱이라고 세 가지로 변형해서 줄 단위에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외우면 돼요. 이런 거는 그냥 야, 물질 성질이고 정의는 얘기한 적이 없고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만 합니다. 자, 그런데 유전율이라는 것이 결국 전기 용량을 결정을 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건데 전기 용량이 유전율이 큰 물질은 클 거고 전기 용량이 크면 똑같은 전압을 걸었을 때에도 더 많은 양의 충전이 이루어질 거야. 자, 여기에서 잠깐 이거는 몰라도 되긴 해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V볼트짜리 뭐 6볼트, 1.5볼트 이런 전압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걸 축전기에 연결을 했다라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되는 역할이 뭐냐면 플러스에 연결한 극판으로부터 전자를 빼와서 마이너스로 연결된 극판으로 전자를 옮겨주는 역할을 얘가 해요. 전자를 하나 여기서 뽑아서 여기다 넣었어. 근데 하나를 더 뽑아서 여기다 넣었어 할수록 적당량 플러스 적당량 마이너스로 동일한 전하가 충전이 되겠죠. 빼낸 만큼 여기다 넣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났더니 이게 말하자면 결국은 플러스 대전체 마이너스 대전체가 마주보고 있는 꼴이야. 그럼 뭐야? 넓다란 두 개가 마주보고 있으면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전기장 나가서 전기력선 이런 식으로 이 공간에 전기장이 형성이 될 거야. 전기장이 형성되고 전기력선으로 만들었더니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에 걸맞는 등전이면을 이렇게 그려봤더니 등전이면을 그렸을 때 여기서부터 예를 들면 1, 2, 3, 4볼트만큼의 극판 사이에 전위차가 났는데 그게 얘가 걸어준 전압과 같을 때까지 전하가 이동을 합니다. 하나만 갔을 때는 전기장이 약하니까 등전이면이 아유 전위차 별로 안 나네 적당히 많이 가져와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게 기본적인 전하가 충전되고 그 걸어준 전압에 대해서 그 축전기가 이렇게 전기장이 형성되고 하는 상황인데 자, 다시 우리 앞에서 얘기했었던 유전분극 상황 다시 한번 가봅시다. 대략 요 정도 충전됐을 때
전기장이 전기력선 이렇게 표시하도록, 등전이 이렇게 표시하도록 해가지고, 아, 4V 걸었는데 4V 차이 나네. 됐어. 그만 해가지고 더 이상 전압 움직임이 없는데, 여기다가 부도체를 끼워 넣을 거야. 부도체를 끼워 넣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전기장이 형성된 곳에 부도체를 끼워 넣은 거니까 어떻게 돼? 부도체는 유전분극이 일어나겠죠? 유전분극이 일어나서, 유전분극이 일어나지만 아까 뭐라 그랬니? 부도체는 유전분극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유전분극, 요런 전기장 속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분극이 나타나면서 외부 전기장에 반대 방향으로 새로운 전기장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외부 전기장을 완벽하게 상쇄하지는 못할 만큼 형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도 상쇄가 조금 되긴 된 거잖아. 그죠? 되고 났더니 어떻게 돼? 공간에 전기력선이 듬성듬성해졌어. 그럼 어떻게 해? 등전이면도 듬성듬성해져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 아까는 괜찮은데 부도체를 끼워 넣었더니 완벽 상쇄는 안 되는데 여기에 몇 개 정도의, 얼마 정도의 전기장을 상쇄할 만큼의 역전위가 걸리면서 전기장이 약해졌죠. 등전이면 간격도 넓어져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돼? 전위차가 원하는 만큼 안 나. 4V가 아니라 2.2V 이거밖에 안 나. 이거 어떡하냐? 4V가 여기에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저 유전체 저놈이 유전분극에 의해서 역전위를 걸어주면서 전기장을 상쇄하니까 내가 원하는 전기장이 안 생긴다면 아예 왕창 걸어서 상쇄돼도 4V가 될 수 있도록 충전을 애초에 많이 시키면 되는구나. 막 이렇게 했더니 신나서 얘도 유전분극 됐더니 상쇄 하긴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요 정도 밀도 아름답네. 4V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자, 여기다가 부도체를 집어넣는다, 유전체를 집어넣는다, 부도체를 집어넣는다, 금속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이유는 금속은 얼만큼 충전이 돼도 항상 전기장의 상쇄를 완벽하게 시킬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부도체를 넣었을 때 얘네들이 이러한 유전율을 가진다라는 것은 물질적 특성에 따라서 똑같은 전기장 속에서도 유전분극 효과에 의해서 상쇄를 강력하게 시킬수록 유전율이 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니까 유전율은 내부 전기장이 새로 생성되면서 외부 전기장을 상쇄시키는 강한 정도이며, 그게 강할수록 내가 원하는 전위차를 내기 위해서 애초에 많은 전하를 충전시켜야 되다 보니까 똑같은 전압 상황에서도 더 많은 전하를 충전시키다 전기 용량이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험엔 안 나와요. 공식이야 외워 뭐 이렇게 끝나버리긴 하는데 이게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Q는 CV만큼의 전하가 충전되면서 전기 에너지도 이만큼이 저장된다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간혹 이거에 대해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플러스 극에 연결된 마이너스 극에 연결된 급판이 각각 플러스 5쿨롱, 결국은 이제 마이너스 5쿨롱 배전됐다고 하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 축전기에 충전된 전하량을 몇 쿨롱이라고 불러? 플러스 마이너스 55였을 때 이걸 5, 0, 10 뭐라고 불러? 이걸 보고 축전기에 5쿨롱이 대전됐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5니까 0요. 5니까 10이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됐을 때가 5쿨롱이다. 뭐냐면 축전기의 그 성질, 하나의 축전기에 마주보는 두 극판은 전하의 종류가 다르게 정확하게 똑같은 전하량으로 항상 대전이 될 거예요. 내가 회로를 잘 만들어 여기는 플러스 5,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긴 플러스 5, 여기는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대전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언제?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대학 가면 여기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가면 이렇게 또 하면 돼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것은 전기공학과 가신 다음에 전기공학부 가셔가지고 한 2학년 때부터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1학년 때는 그냥 뭐 일반 물리, 일반 화학 이런 거 들을 때니까 그때 하시면 될 거고 이때는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고등학교 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냥 포함 관계 아주 극히 일부분을 했었구나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 그러는데 자 그래서 축전기에 저장된 축전기의 전하량 현재 값은 5쿨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면서 그러면서 그 값을 여기다가 써줘야 된다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것이고 또 엄밀히 말하면은 이 축전기의 에너지를 계산하거나 V값을 계산할 때 쓸 이 V는 전원의 전압값이 아니에요. 전원의 전압값이 아니라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축전기 극판 사이에 전위차가 V볼트였을 때 그때 그걸 이용해서 V를 쓰면 된다라고 갈 거거든. 자 그런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문제에선 축전기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직렬 연결, 병렬 연결, 복합 연결된 축전기들을 여러 개 쓰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축전기의 합성 전기 용량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직병렬 연결 시에 특징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0쪽에 보면은 자 여기 축전기에 병렬 연결된 경우에 병렬 연결 축전기 C1 페러, C2 페러, C3 페러짜리들이 이런 식으로 연결된 건 병렬 연결됐다라고 볼 건데 이것들의 전기 용량의 총합은 전기 용량 토탈은 그냥 각자 값 아무리 많거나 적거나 됐고 그냥 다 계속 더하면 됩니다. 직렬 연결 시에는 직렬 연결 C1, C2, C3짜리를 이렇게 연결돼 있을 때는 요것들 합성 전기 용량을 토탈의 역수는 각각의 역수의 합이다라고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근데 교재에 오타가 있어요. 큰 오타가 있는데 요거는 고쳐야 됩니다. 120쪽의 합성 전기 용량, 축전기의 병렬, 직렬 연결 공식 나와 있는 거 밑에 각 축전기에 충전된 전하량이 같다 공통이다. 각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이 같다 공통이다. 이게 직병렬 연결이 바뀌었어요. 완전 바뀌었습니다. 병렬 연결이 각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이 공통인 거고 직렬 연결의 경우에는 각 축전기에 전하량은 똑같이 충전된다라고 해줘야지 돼요. 자, 이게 뭔 소리냐? 자, 예를 들어서 병렬 연결의 경우 C1 1페럿, C2 2페럿, C3 4페럿 이런 애들이 병렬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자. 숫자가 별로 안 예쁘네. 요거 3페럿이라고 합시다. 그래도 뭐 비슷하긴 한데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16V 건전지를 끼울 거예요. 16V 건전지를 끼우면은 여기에 대해서 16V 걸어준 것이 여기에도 16 걸리고 여기도 16 걸리고 여기도 16V 걸려요. 그냥 공통이다라고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6V는 Q1, Q2, Q3 충전된다라고 그랬을 때 Q1은 C1 곱하기 16해서 16쿨롱 그러면 되고요. 플러스 16, 마이너스 16쿨롱 저장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Q2라고 하는 거는 3 곱하기 16 해가지고 48쿨롱 96쿨롱 뭐 이렇게 저장되면 됩니다. 각각 이렇게 저장되면 돼요. 그러면서 첫 번째 축전기에는 이만큼 충전이 된 다음에 동시에 여기에 저장된 에너지, 전기 에너지 E1은 2분의 1 QV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128줄인가?
이렇게 좀 되는 거고요. Q2도 마찬가지 48 쿨롱 된 데에 16V가 걸렸구나. 뭐 QV 공식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되는 거고. 요거 다시 4배, 뭐 510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그냥. E3, 2분의 1, 96에 12, 9에 16. 16, 16, 뭐. 96 콜론에 16 곱하기 4. 16 곱하기 4니? 잠깐만. 64. 48이고, 요거 64죠? 여기도 이제 64. 해줘가지고, 뭐고. 이것도 510인가? 아닌데, 이거 숫자 어떻게 됐냐? 512죠. 48이 512잖아요. 이게 216이니? 네. 야, 384. 이상한 숫자가 나왔었구나. 8864, 384.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 녀석의 충전된 아니면 저장된 전기 포텐셜 에너지의 총합은 이런 거 할 때는 에너지 총합은 그냥 싹 다 더하면 돼요. 그냥 에너지는 그냥 닥치고 다 더하면 됩니다, 그냥. 자, 그러는데 이걸 왜 했냐면은 3개나 쓰다 보니까 조금 귀찮은데 이거를 합성 전기 용량을 구해보자. 합성 전기 용량은 134 페럿짜리는 그냥 다 더하면 돼요, 병렬 연결은. 그래서 총 8페럿짜리 등가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단독으로 있는 거니까 여기 걸린 16V가 여기에 그냥 다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충전될 전하량이 얼마? 충전된 전하량은 요거 그냥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120 플러스 128 마이너스 128 쿨롱씩 저장이 될 건데 병렬 연결은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극판에 충전된 전하량에 대해서 극판별로 플러스 더한 거 똑같죠? 마이너스 더한 것들이 각자 충전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16에 48에 64 해가지고 128 쿨롱씩 저장이 되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다 치고 여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 토탈은 2분의 1 Q V 해가지고 구한 거랑 똑같게 나올 거예요. 98, 72, 98, 91은 9, 1152 뭐 이렇게 나오나? 저의 18이고 16. 88, 64. 저의 18, 16. 아니. 16? 네. 뭐 했냐? 1024. 네, 1024. 요거 더하면 1024 나올 겁니다, 아마.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중간에 계산을 뭐 잘못한 거고. 요런 식으로 해서, 요거 각각 공식별로 다 해가지고 16V가 공통으로 걸렸다 치고 각각의 충전량 에너지 구한 다음에 다 더한 거 병렬 연결일 때는 토탈 합성 저항에 대해서 극판에 또는 축전기에 각각 충전된 거 덧셈한 거 내가 몰아서 했을 때 에너지까지도 딱 떨어지게 정확하게 계산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직렬 연결은 약간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방식을 좀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직렬 연결 가봅니다. 여기 1페럿짜리 C1 여기 2페럿짜리 가자. 2페럿짜리 여기 4페럿짜리 또 이번에는 아까 써먹었던 녀석들을 직렬로만 쭉 연결을 해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조금 까다로웠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뭐 대강 뭐 2V짜리 합시다. 2V짜리 합시다. 자, 요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는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2V 이렇게 안 돼요. 그러면서
2V가 여기에 분배가 돼야 돼요. 분배가 돼야 되는데 몇 대 몇 대 몇으로 분배될 거냐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 일단 첫 번째 축전기에 플러스 Q1 마이너스 Q1 대전될 거예요. 축전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볼 문제에서는 양 극판에 똑같은 크기로 대전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봐봐 여기 Q1 쿨롱이 왜 대전이 됐겠니? 전자가 Q1만큼 빠져나갔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여기서 빠져나간 거 어디 갔겠니? 이게 끊겨있는 데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간 거는 여기에 다 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야? 엉뚱하게 여기 극판이 마이너스 Q1 쿨롱으로 대전이 돼야 됩니다. 얘가 그렇게 되면 얘는 플러스 Q1으로 대전이 돼야 되는 거죠? 야, 얘는 플러스 Q1이 어떻게 됐겠니? 요 극판으로 전자가 그만큼 빠져나가서 그렇게 됐을 거야. 그래서 이러저러 해가지고 얘네들이 Q 쿨롱으로 공통으로 이렇게 QQQ 쿨롱으로 똑같은 충전량이 극판마다 다 공통으로 걸리는구나 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에 QQQ인데 여기에 V1, V2, V3가 걸렸다면 그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Q는 1페럿 곱하기 V1 Q는 2페럿 곱하기 V2 Q는 4페럿 곱하기 V3 이런 식으로 되기는 하는데 그런 V1 더하기 V2 더하기 V3는 나름 여기 걸린 값들의 총합은 2V가 또 되기도 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지 되는 거라고. 풀어가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구해줘야지 되는 게 직렬 연결의 풀이 방법이고 그래서 여기서 각각 그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은 다를 수 있어도 걸리는 전압은 같았지만 여기서는 다를 수 있어도 충전된 전하량이 공통이다 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뭐 굳이 계산을 하자면은 V1은 4V3 V2는 2V3 에다가 V3니까 7V3이기 때문에 V3는 7분의 2V 뭐 곱하기 하면 나머지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에너지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여기에 E1, E2, E3 값을 다 더한 축전기들의 저장된 에너지 총량도 구할 수 있을 건데 자 이건 이렇게 갑니다. 1, 2, 4페럿이니까 이것도 귀찮아. 합성 전기 용량 만들고 싶어. 합성 전기 용량 C 토탈은 여기 2V짜리 걸어줬어요. C 토탈의 역수가 역수들의 합이죠. 1, 2, 4페럿이니까 1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라서 4분의 7페럿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게 역수야 되니까 여기 7분의 4페럿짜리를 넣은 것과 같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C 토탈 값은 7분의 4페럿이 될 건데 이제는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2V가 여기 다 걸리면 돼요. 2V가 여기 다 걸린다면 여기에 적당한 전하량 Q 토탈이 걸렸을 때 여기에 충전된 전하량은 Q 토탈은 C 곱하기 2V 해줘야지 되겠고 그래서 7분의 8 쿨롱이 될 건데 이 7분의 8 쿨롱이 이번에는 여기서는 병렬력내는 한쪽 극판 또는 축전기 전체에 걸리는 충전된 전하량이 요거 더했어야 되는데 직렬일 때에는 어차피 공통일 QQQ가 이번에도 또 그 Q예요. 여기에서 플러스 7분의 8 쿨롱, 마이너스 7분의 8 쿨롱, 플러스 7분의 8 쿨롱 이렇게 됐었을 거야. 그죠?
그죠? V가 V3가 7분의 2니까 4페러짜리는 7분의 8페러 뭐 이렇게 7분의 8 쿨롱 이렇게 될 거고 딱딱딱 하면 똑같습니다. 계산 내가 다 해야 되냐?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공통으로 충전된 전하량이 합성 상태에서는 그럼 3배 되는 게 아니라 그냥 Q 토탈이 그냥 Q다. 이렇게 해야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장됐을 에너지 합들 요거 다 구해보면은 요거에서의 여기에 저장된 에너지랑 그냥 같을 거다. 이거 에너지는 그냥 쭉 합산하는 거 똑같아요. 쭉 합산하는 거 똑같아가지고 E1 더하기 E2, E3 값은 여기에서 2분의 1 Q 토탈 7분의 8 곱하기 V 2V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분의 8줄 뭐 이 정도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합성된 토탈 전기 용량을 이용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또 연관지어 설명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연습할 문제는 뭐 지금 여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연습할 문제는 뭐 많이 있으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실전 문제는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다 쓰면서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뭐 그러는 것들이 많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는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많이 나온다면은 그 축전기 관련한 문제에서 문제가 약간 어렵게 나온다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축전기 관련 문제로서 어렵게 나오는 문제는 축전기가 일단 여러 개 들어가고요. 얘들이 직렬 연결도 됐다가 병렬 연결된 것끼리 직렬 연결도 됐다가 직렬 연결도 또 됐다가 한 개 정도 더 있다가 뭐 이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난데없이 중간에 요렇게 축전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괜히 저항도 하나 여기다 같이 하나 껴놓고 여기도 저항 하나 껴놓고 여기서도 이렇게 저항 하나 정도 이렇게 껴고 축전기 괜히 하나 더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 저항에다가는 스위치를 넣어서 뭐 열었을 때 요걸 닫았을 때 탁탁 비교하고 그 중에 뭐 얘한테 저장될 에너지는 열었을 때 닫았을 때 몇 대 몇 뭐 이런 거 구하게 하고 근데 한 개도 안 어려워요. 오히려 이 저항이 들어가지면 정말 고마운 문제입니다. 오히려 축전기 한 다음에 열었다 닫았다 하면 이거는 조금 귀찮아요. 매우 귀찮아요. 그런데 저항 들어가는 순간, 저항하고 복합되는 순간 오히려 굉장히 문제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굉장히는 아니고 원래 상태보다 한없이 쉬워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 문제들 일단 나온 거 봐도 121쪽에 206번 같은 경우에는 축전기들이 여러 개, 하나 또는 두 개가 직렬, 병렬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거고 207번도 그냥 뭐 유전체구나 하면 되는 거고 208번은 하나의 축전기긴 하지만 스위치를 닫아놓고 둘 사이 거리를 멀게 하고 스위치를 충물 충전대로 열어놓고 둘 사이 거리를 멀어놓고 이런 것들도 매우 자주 나오는 유형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209번이 이제 스위치 나와서 축전기 나오고 저항이 이래저래 있을 때 나름 복합적으로 나온 문제고요. 요 정도 내용까지만 봐도 기본 내용의 유형은 어느 정도 검토가 되는 건데 요거 말고 더 특이한 아니면은 복잡한 회로를 만들어서 구하는 것들도 충분히 시험 문제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것들은 문제가 얼마든지 준비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전기력, 전기장, 뭐 등전이면 이게 조금 섞여 있기는 한데 맨 앞에 전기력 관련해가지고 쭉 나오는 전기장 문제 뭐 100쪽 근처의 문제들 있죠.
96쪽부터인가? 부터 해가지고 104쪽까지 그리고 등전이면 관련한 전기장에 대한 설명도 111쪽부터 해가지고 중간에 회로 들어가는 문제는 조금 빼고 회로 들어가는 거 조금 빼고 115번까지 풀 수 있으면 푸시고요. 115쪽까지 트랜지스터 넘어가고 121부터 122쪽까지 우리 수업한 거 관련된 내용들 문제로 풀어오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좀 단원을 왔다 갔다 한 것 같아도 교과서 순서대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뿐인 거지 사실은 이게 더 일관적이고 연계성 있는 내용들 설명하느라고 좀 중간에 건너뛰기도 하면서 수업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고 관련 내용들 문제로 풀면서 복습하시고 질문 있는 사람들은 문제 푼 것들 다음 주까지 기다려도 되고요. 중간에 질문 있으면 또 문자로 문의해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문제 잘 풀어오시고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수고했어요.